안녕하세요. 벌레박사입니다. 토마토 뿔나방은 1950년대부터 남미 지역 토마토의 주요 해충으로 토마토 생산량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산지는 페루 중부 고원지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충은 2006년에 스페인에서 발견된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유라시아 대륙에 분산하게 되었죠.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게 된 것은 2009년에 튀르키예, 2020년에 중국 신장 위그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감자, 가지에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역에 분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중요 해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뿔나방의 먹이식물은 토마토, 감자, 까마중, 가지를 먹고 살아가는 해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에서만 피해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작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온 놈, 토마토 뿔나방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까? 방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놈들의 생활사를 알아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놈들의 생활사를 보겠습니다. 일반 나방류치고 생활사가 매우 짧습니다. 알부터 어른벌레까지 되는데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 한 달에 1세대씩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 낳는 습성은 한 개씩 새순 또는 어린 잎, 새순 줄기 등 여기저기 낳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크기가 0.3mm이죠. 애벌레가 어렸을 때는 잎, 줄기, 꽃을 먹고 중간 자란 애벌레 또는 다 자란 애벌레들은 잎 속을 먹기도 하고 과일 속을 파먹어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번데기는 잎에 있거나 바닥의 틈바구니 속에 기어들어가 고치를 만듭니다. 보통의 나방류 해충들은 주로 잎을 가해하지만 놈들은 뿌리를 제외한 새순, 줄기, 잎, 과일 전체를 가해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사를 요약하면 알 기간은 3일, 애벌레는 10일에서 15일, 번데기는 6일에서 11일, 어른벌레의 수명은 17일이며 260개의 알을 잎의 윗면, 잎 줄기 등 여기저기 낳습니다. 어른벌레 행동 반경은 100km 정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6월 9일 현재 뉴스에 나온 지역들을 보면 파주, 평택, 경기 광주, 진천, 청주, 논산, 아산, 충주, 원주, 군산, 정읍, 부산 이렇게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놓고 100km 반경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토마토 재배 농업인들, 우리 동네는 아직 발생이 없다고 안심해하지 마세요. 곧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제 방법에는 4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페로몬 트랩. 둘째, 관행 농가의 경우 등록된 살충제를 살포하고요. 친환경 농가는 BT제 또는 유기살충제 살포를 권장합니다. 셋째,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사용하고 네 번째, 연막 방제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권장해 드리며 친환경 농가는 천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방제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라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제에 이용되는 천적은 담배장립 노린재, 알벌류, BT제, 곤충 병원성 선충 이런 천적들이 주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놈들이 살아가는 생활사가 다소 빠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질문, 놈들이 우리 농장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해야 미리 알 수 있나요? 미리 보기 요령입니다. 이걸 알아야 제때 방제를 합니다. 첫째, 페로몬을 이용하여 보는 방법입니다. 영상과 같이 끈끈이 트랩에 미끼, 루어라고 하기도 하죠. 미끼를 붙여 놓으면 약 6mm 크기의 어른벌레들이 붙습니다. 두 번째, 발생 초기 증상 아는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마토 잎에 불규칙한 백색 흔적이 쌀알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때가 일령충의 상태인데 애벌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흔적만 보입니다. 애벌레 기간이 11일에서 15일이니 애벌레의 크기가 약 5mm 정도 자라면 뚜렷하게 전형적 피해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감자잎의 초기 발생 증상은 지금 나가는 영상 모습이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포를 할 경우 설명입니다. 애벌레는 잎 속에 있거나 줄기 속에 있어 약제 살포 시 방제 효과가 덜 나올 수 있고요. 번데기는 잎에 있거나 후미진 바닥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 약으로부터 100% 안전합니다. 결론은 번식 단계에 있는 어른벌레를 죽여라 합니다.
얼음벌레 한 마리를 죽이면 260여 마리의 애벌레를 죽이는 효과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늘 벌레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온실해충은 얼음벌레를 죽이는데 관점을 두면 개체수 밀도를 줄이는데 매우 큰 효과를 봅니다. 얼음벌레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연막 방제를 합니다. 얼음벌레 크기는 6mm 크기로 매우 작아 커튼 속이나 다른 구조물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살포 방식의 방제는 놈들이 틈바구니 등에 들어가 있을 경우 약을 맞지 않아 안전하겠죠? 얼음벌레를 완전히 소탕하는데 가스 형태로 죽이는 거죠. 연막 방제를 한 결과 얼음벌레들이 죽었습니다. 연막 방제에 사용되는 약재는 확산제인 님 오일에 데리스 또는 제충국 추출물을 혼합하여 방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약해나 잔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 제품 관련 문의 등은 동영상 하단에 링크 또는 연락처를 남겼으니 그곳으로 연락해 보세요. 두 번째, 페로몬 트랩을 권장합니다. 교미 교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것들은 수컷들만 불러들여 끈끈이 트랩에 잡히게 하는 겁니다. 암수가 교미해야 수정된 알을 낳을 수 있는데 교미를 못하게 되니 무정란을 낳게 되죠.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단점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노란 끈끈이 트랩을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얼음벌레들이 노란색 끈끈이 트랩에 비교적 유인이 잘 되어 붙기는 합니다. 그러나 토마토 작물 구조상 키가 크고 수관부가 복잡해서 트랩 설치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노란 끈끈이 트랩에 페로몬을 부착하면 많은 수컷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충기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곳에 페로몬을 부착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페로몬 부착 위치는 삿갓 바로 아래 붙여놓으면 됩니다. 망 속에 보니 많은 개체들이 들어가 있죠. 질문: 위 방법을 모두 다 해야 하나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나요? 네, 모두 다 적용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소총만 갖고 적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해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놈들의 특성과 사는 방식을 이해하였으면 다양한 전력과 전술로 개체수를 없애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 시설 재배의 경우 토마토 뿔나방 방제는 얼음벌레를 잡아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 약재 살포 간격과 연막 방제는 며칠 간격으로 해야 하나요? 농장마다 발생이 다 다를 수 있으나 두 가지 경우 수를 두고 설명을 드립니다. 잎에서 초기 발생 흔적을 인지하였고 아직 잎의 피해 흔적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 온실에서 토마토 뿔나방 발생 상태는 얼음벌레 몇 마리가 날아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 상태이고요. 이미 며칠 전에 낳은 알들은 부화해서 줄기나 잎을 파먹는 상태입니다. 연막 방지를 해서 돌아다니는 얼음벌레를 잡아내고요. 등록된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친환경 농가는 BT제를 3, 4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합니다. BT제 살포는 저녁 무렵에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BT제는 농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니 농약방 구입이 쉽습니다. 또는 유기농자재 중 살충 효과가 있는 자재를 3, 4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 후 살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도 방제 효과가 없어요. 계속 발생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측창밖,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측창밖에 남의 밭이라고 무신경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밭에 토마토, 감자, 가지, 까마중 등의 작물이나 잡초에 발생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많이 진전된 상황일 경우 어떻게 방지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4단계가 혼재해 있습니다. 얼음벌레부터 죽이는 게 급선무이니 연막 방제를 3일 간격으로 3회 방제하고 잎에는 BT제를 살포하여 이와 같이 2, 3회 살포를 권장합니다. 해충 발생은 항상 주변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온실에서만 방제 끝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토마토 뿔나방은 토마토 이외 까마중, 감자, 가지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했죠. 향후 토마토 뿔나방이 먹이 식물에 대한 확산성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벌레 박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마토 온실 주변에 감자밭이 있을 경우 가장 큰 걱정입니다. 감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24년 6월 현재 파악되었거나 공식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감자뿐만 아니고 농장 어디에나 있는 까마중 잡초도 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온실 내부에서 완전 방제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병을 기한다면 측창이나 천창의 방충망도 조밀해야 합니다. 방충망 발의 크기는 1.5mm 정도의 것을 설치해야 얼음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연히 추루문도 설치해야죠. 텃밭 작물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대부분 재배를 합니다. 텃밭 작물의 관리 개념은 벌레도 일부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는 식재료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보니 해충 방제에 대해 관심들이 별로 없죠. 이런 곳들이 토마토 뿔라방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토마토 뿔라방 투타 앱솔루타. 토마토 농가만 관심 대상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함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자, 가지 해충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놓으면 좋은 정보들이 배달됩니다.